하이투자증권 고희영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베스트 축하드립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 네. 그 정량평가로는 첫 번째 베스트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항상 이제 그런 상들 받는 거 보면은 인기 투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이제 순수 이제 정량으로 평가해가지고 상을 주시니까 뭔가 진짜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뭐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폴 네. 방식이 아니라 진짜로 실적 추정, 목표 주가 가지고만 데이터로만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믿을 만한 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하네요. 그 맡고 계시는 게 일단은 통신장비, 전자기기 섹터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표현이 참 조금 어중간해요. 이게 전자장비 기기, 전기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IT 부품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까요?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섹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기전자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샤오미 이런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런 부품주들을 묶어가지고 전기전자 섹터라고 이제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체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섹터만 따로 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상 이제 IT 섹터라고 하면은 네. 3개에서 4개 정도 섹터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게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스마트폰 관련된 전기전자 이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뭐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워낙에 핫해가지고 핫해가지고, 2차 전지가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섹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네. 커버를 지금 많지는 않으시죠? 아쉽게도 저는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게요. 네. 근데 이게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렇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부품이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아는데 그 관련된 부품주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기술 변화도 엄청나게 빠르고 이번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납품을 하다가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단가 인하 압력도 크고 좀 어렵진 않으세요? 뭐 실적 추정 같은 거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화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부품주들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되게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갤럭시를 만들 때 국내 업체들한테만 부품을 받는 게 아니라 해외 업체들한테도 부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의 이제 뉴스 플로우를 확인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국내 업체들은 그런 해외 업체들에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힌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저희의 영역이긴 한데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갤럭시에다 부품을 넣는 뭐 비슷한 부품이라면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하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서로 동향 체크도 하고 스마트폰은 혹시 뭐 쓰세요? 저는 아이폰 8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번에 비싼 걸로 바꾸려고. 제가 스마트폰을 안 바꿔가지고 섹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근데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안 바꾸는 게 최근에 저희 섹터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기 한번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동기화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 그다음에 OS 여기에 다 이제 익숙해져 버리면은 못 바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이폰 쓰던 사람은 그래서 맥북 계속 쓰게 되고 아이패드까지 계속 쓰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락인 해버린다 그러나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를 거기 그냥 잠가버리는 그런 효과가 강력하게 있는 거고. 약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을 어떻게 더 많이 보시나요? 사실 뭐 비중으로 따지긴 어렵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보고요. 대신에 최근에 선호도는 애플 관련된 주식들을 선호하긴 합니다.
원체 애플이 잘 나가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이 잘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애플 주식이 잘 나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애플이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아이폰을 많이 파는 회사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이폰이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거는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면 뭐가 있을까? 앱스토어 매출.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 수수료. 네, 수수료를 애플이 받는 구조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 뭐 국내로 따지면 멜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애플 뮤직이 MS가 2등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애플 TV 플러스 이런 이제 서비스 컨텐츠들의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서비스 매출들이 그 iOS 유저 기반으로 창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그런 락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이 다시 애플 거 iOS 쓰기도 좀 쉽지 않고 네. 애플 거 쓰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안드로이드 기기 쓰는 것도 어렵죠. 좀 네. 쉽지 않고 네. 그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냥 하드웨어 기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네. 하고 서비스업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도 더 밸류에이션을 잘 받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애플 얘기만 해도 되겠다. 애플이 네. 지금 네. 제가 찾아봤어요. 시가총액이 네. 지금 오늘이 6월 26일 녹화하고 있는데 1.5조 달러. 예, 네. 1조 5,800억 달러. 네. 1조 5,800억 달러 맞죠? 네. 우리나라 돈 한 1,900조 원. 맞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다 합쳐도 안 돼. 네. 야, 애플 하나가 그 정도 크다라는 네. 거예요. 웬만한 거의 작은 나라 GDP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애플 PER이 한 어느 정도? 지금 원래 이제 과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거에는 애플이 아이폰 위주로만 많이 팔 때 이럴 때는 PER 기준으로 12배에서 13배, 좀 많이 받을 때면 15배. 그리 높진 않았네요. 네, 이 정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네.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사냐 안 사냐에 따라서 매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런 밸류에이션이 할인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할인을 받았는데 네. 뭐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 매출 비중이 굉장히 최근에 확대가 되면서 이제 20배 이상, 25배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페이스북이나 예. 구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밸류에이션 갭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애플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걸 네. 저변을 바탕으로 이제 뭘 해도 되는, 네, 무슨 서비스를 해도 되는 그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애플을 따라가는 회사들도 잘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커버리지하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기, LG노텍, KH바텍, 더구전자, 인터플렉스, BH, 아모텍, 와이솔, 파트론, LG전자도 있고 네, 또 애플도 해외 주식입니다만 간간히 이제 네. 리포트를 쓰고 계시고 요 정도인데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삼성향, 애플향, 삼성 반, 애플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짬뽕, 네. 짜장면 반반 아무래도 이런 이제 것처럼. 시장에서 둘 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 그리고 이제 사실 애플 분석하면서 삼성을 떼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애플이 잘 팔리면 삼성이 안 팔리고 삼성이 잘 팔리면 또 애플이 안 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동시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참 그것 좀 여쭤보죠. 그 애플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 했고 지금 뭐 조금 이제 미국에서 정상화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거기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긴 줄었잖아요. 하드웨어 맞습니다. 판매량이. 네. 근데 주가는 왜 계속 사상 최고치인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사실 유동성이죠. 이거는 뭐 제가 커버하는 영역은 아니긴 한데 이제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애플에 좀 스페시픽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오프라인 뭐 아시겠지만 락다운이 다 되면서 네. 오프라인 채널을 막히면서 애플 수요가 안 좋을 거다라고들 많이 봤는데 온라인 채널 통해서 생각보다 좀 수요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일 거고 세 번째가 가장 큰 원인일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관련된 겁니다.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막 다운받고 게임 다운받고 이러는 거죠. 서비스 매출이 올라갑니다. 근데 서비스 매출이 이런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보다 수익성이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언택트 관련된 수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드웨어 좋을 때는 하드웨어로 많이 벌고 네. 하드웨어가 안 좋아도 서비스업이 네. 그걸 다 이제 상쇄하면서 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맞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어려운 생각 안 하고 애플, 테슬라 이런 거나 사서 그냥 저기 쟁여놨으면 네. 뭐 세금은 좀 내더라도 그게 최고였는데 행복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지금 이 밸류에이션에서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보다는 그냥 멀티플을 더 잘 받아서 네, 주가가 많이 맞습니다. 오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고 하면 되는 거냐? 고희영 연구원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뭐 구글, 페이스북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어느 정도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네. 갭 메우기가 저는 계속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애플이랑 이제 구글, 페이스북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플이 올라오면서 결론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 실제로 이제는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느냐, iOS 유저 기반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주가의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리 보면은 iOS의 유저가 한 10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아이패드 관련된 OS나 워치 OS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거의 근데 세계 인구 7분의 1이 iOS 맞습니다. 쓴다는 얘기네. 근데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유료 구독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향후에 확대될 여지가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계속 낮추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번에 아이폰 SE도 굉장히 싸게 나왔죠. 그리고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나왔던 아이폰보다 대략 50불 정도 저렴하게 나올 걸로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아이폰의 프라이스 밴드를 낮추면서 새로운 소비자를 또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서비스 매출이 창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주가에 부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여전히 이제 그 늘어날 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한국 언론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온 거 있어요. 애플 꺾였다. 네. 애플 급락. 네. 이제 애플의 시대 저문화. 네. 거봐라. 팀 쿡은 스티브 잡스처럼 못한다. 네. 팀 쿡 체제 뭐 위기. 근데 아이폰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그런 기사들의 타이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2014년에 애플이 2억 대 넘는 그 아이폰을 팔았는데 네. 그때 이후에 2억 대를 넘은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판매량으로만 네, 놓고 보면. 판매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다 그러면은 네. 뭐 이제 다른 디바이스들로 네. 키워가고 있고. 에어팟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 에어팟 에어팟 같은 대박이죠. 경우도 네. 사실 작년에 참고로 이제 애플 아이폰이 올해 대략 한 1.7억 대 정도 팔릴 거로 보고 있는데 에어팟 같은 경우 작년에 6천만 대 정도 팔렸고요. 올해는 9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아이폰이 1.7억 대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결국 이제 에어팟의 판매량도 이제 아이폰과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도 애플한테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애플만큼 재밌는 회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콩나물 대가리냐 네. 이걸 창피해서 어떻게 네. 끼고 다니냐 뭐 선 자른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아이패드도 옛날에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네. 무슨 여성용 패드처럼 이름이 네. 갖고 되게 놀림도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판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네. 그게 애플의 힘인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에어팟도 쓰시겠네요. 에어팟도 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아이폰 사면은 유선 이어폰 번들로 들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번엔 빠질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는 들어 있었고 지금 뭐 외신들이나 뉴스플로우들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네.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에어팟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애플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좀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번들 이어폰을 빼버리면은 그냥 네. 알아서 사서 사서 써라 이거죠. 네. 애플이니까 가능한. 근데 에어팟을 사겠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하이파이 잭이라고 그러네. 네. 그 이어폰 잭이 이제 빠지면서 네. C 타입 네, 그 끼우는 데다가 해서 이제 하는 모델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도 이제 그런 웨어러블로 네. 많이 가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아이팟 수혜주다, 아이팟 네. 뭐 부품 공급하는 네. 회사들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커버리지 하는 데가 있던가요? 커버리지에는 없는데 이제 시장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업체는 이제 ITM 반도체, ITM. 그리고 더구전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는 뭐 어차피 커버리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다 치고 더구전자는 하는 게 되게 다양하죠. 더구전자는 원래는 이제 아이폰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구성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프레스 기구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에어팟 관련된 프레스 기구물도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 이 회사만의 어떤 뭐 경쟁력이랄 네. 게 있을까요? 여기도 약간 더구전자가 상장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네, 초반에 좀 상장하시는- 부침이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이제 그 분기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크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한 그런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컸던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이 메탈 프레임 관련된 기구물들을 굉장히 수율 높게 잘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메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매년 카메라 모듈의 스펙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죠. 뭐 싱글 카메라였다가 듀얼, 트리플, 올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붙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뭐 내년에도 물론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카메라 모듈 스펙 상향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듈이 좋아질 때마다 이 업체가 공급하는 기구물의 개수나 이제 단가도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단위로 보면은 이 아이폰 판매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긴 하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은 카메라 모듈의 스펙이 계속 좋아지면서 성장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만약에 애플이 하드웨어는 좋지 않고 서비스업이 좋아서 실적이 잘 나고 주가가 잘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하드웨어 쪽에 부품만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걸 또 다 같이 따라갈 수는 없을 없을 테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갭이 이제 애플이랑 하드웨어 업체들이랑 계속 벌어지겠죠. 더구전자 말고 그 애플과 관련된 네. 서플라이 체인에 같이 있는 회사들도 많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LG 이노텍이라고 말씀을 거의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더구전자 같은 카메라 모듈 그 기구물 회사가 LG 이노텍한테 공급을 해주면은 그렇죠.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서 폭스콘한테 보내면은 폭스콘이 아이폰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에다 그 공급하는 협력사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상장사들도 엄청 많고. 네. LG 이노텍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주가랑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래도 동행성은 가장 높죠. 가장 많이 이제 수렴을 네. 하고 있는. 네. LG 이노텍 최근에 주가도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실제 뭐 실적도 좋고 다 그래요. 실적도 저희는 이제 좋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2분기가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착륙을 잘 하는 분위기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들을 달러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환경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5월 뭐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5월에 환율이 되게 높았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좋은 이유도 결국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이제 iOS 유저 수를 넓히기 위해서 아이폰 가격을 낮출 것이고 아이폰 가격 낮추면은 많이 팔리면서 이제 LG노텍 같은 부품주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뭐 잘 나가는 건 좋다. 네. 물건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CR이라고 해서 네. 단가 인하 압력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삼성, 현대차 이쪽 거래하는 맞습니다. 벤더들은 늘상 이제 안고 사는 네. 문제이기도 하고 애플 향은 어때요?
아까도 그 아이폰 가격 좀 낮춘다고 하면 네. 부품사들 입장에서 엄청 걱정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이폰 가격 낮아지면은 카메라 모듈 단가이나 압력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네. 이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통상 이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판매 부진에 후행을 합니다. 판매 부진에 후행한다. 그러니까 갤럭시 안 팔리네 단가 인하 나오겠다. 아이폰 안 팔리네 단가 인하 나오겠다. 이런 구조예요. 출시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단가 인하를 뭐 물론 고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는 단가 인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폰 출시 이후에 실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판매량에 따라서 CR이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이 부품주 투자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이제 갤럭시가 출시가 됐는데 아이폰이 출시가 됐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 맞아요. 네, 출시가 되기도 전인데 왜 주가가 빠지지? 이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판매량은 사실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 소비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팔릴지에 대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일단 한번 차익 실현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차익 실현하고 아이폰 실제로 잘 팔린대, 갤럭시 잘 팔린대 라고 하면은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상 갭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주가도 좀 출렁임이 중간중간 생길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도 이제 부품사들 저도 이제 탐방 다니고 취재를 해보면은 항상 그 신모델 나오기 전에 부품 이제 그때 공급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 시점에 전작 대비 얼마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때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나요? 주가를요? 아니 그 단가를 공급 가격을. 통상적으로 CR이 가장 이제 공급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낮아지는 경우는 새로운 공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를 더 그냥 막 쌓아놓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업체만 그동안 이제 애플에 어떤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제3의 업체가 나타나서 우리 이 앞에 두 업체들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라고 이제 비딩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경쟁 체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품주들 보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뉴스 플로우 중에 하나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쟁사들이 들어와서 단가 인하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진입 장벽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해자를 누가 잘 두르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래서 부품주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 영역에서는 어디가 그래서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되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래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일반적인 시장의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부품도 디지털 부품이 있고 아날로그 부품이 있어요. 근데 디지털 부품의 대표적인 예가 모듈이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모듈이고 아날로그 부품의 대표적인 예가 세라믹 계열 부품입니다. MLCC 같은 컨덴서나 아니면 뭐 필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라믹 계열의 부품으로 포함이 되는데 디지털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듈을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조립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렌즈 가져오고 구동 모터 딴 데서 가져오고 이미지 센서 가져오고 조립을 하거든요. 그쵸. 그 조립을 하는 업체들이 바로 카메라 모듈 업체들입니다. LG노텍, 뭐 삼성전기, LG노텍,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의 진입 장벽은 얼마나 정밀하게 빠르게 조립을 많이 하느냐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돈 많아가지고 굉장히 캐파를 크게 해가지고 나 카메라 모듈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업체가 등장하면은 경제적인 그런 해자가 좀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라인이 있으면은 돈 있고 라인이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요? 근데 반면에 세라믹 계열의 부품들, 그러니까 아날로그 부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계속 이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컨덴서 제조를 할 때 소송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이제 1000도 이상에서 이 컨덴서를 태우는 공정인데, 그러니까 불로 굽는. 네, 굽는 거죠. 이걸 1000도에 태우냐, 1100도에 태우냐, 1200도에 태우냐, 특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카콜라 레시피 같은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따라오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돈 있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 MLCC는 뭐 전통의 강자가 이제 삼성전기인데 네. 그쪽 하겠다고 MLCC 좀 해보겠다고 했던 이제 네. 중소 중견 기업들도 네.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잘 나오나요? 수율이나 뭐 성능이나? 일단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진입자가 이제 아모텍인데, 아모텍은 원래 세라믹 계열 부품을 하던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MLCC의 진입을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업체들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크게 이제 MLCC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잘 된 업체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네, 쉬운 게 없죠. 아니죠. 네. MLCC. 그 아모텍은 혹시 목표 주가 쓰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실제로 아모텍 MLCC는 괜찮아요? 잘 나가요? 일단 뭐 그 한단 얘기 나온 지는 한 네. 2년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제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런 수율을 맞춰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오래 걸리는 비즈니스예요. 특히나 아모텍은 원래부터 뭐 칩바리스터 같은 세라믹 계열 부품들을 하던 회사인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언제 양산이 될지, 언제 뭐 샘플이 공급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겠지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회사는 뭐 언젠간 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게 아날로그적인 네. 부품들, 네. 대표적으로 MLCC 같은 경우에는 네. 진입 장비가 훨씬 높고 네. 디지털 부품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나 그런 부품들은 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일단 뭐 너무 낮다고 표현하면 좀 단순화해서 보긴 좀 어려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네. 저도 올해 초까지 이제 작년 올해 초 많이 느꼈던 게 네. 사실 카메라 모듈이나 그 부품 쪽에서는 뭐 파트론이나 이런 네. 데가 상당히 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뭐 MC넥스나 네. 이런 회사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격차 보이지 않았는데 이걸 네.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IT 네.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이제 좀 단가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가격을 교란하는 중국 업체들이 있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는 BOE나 CSOT 같은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을 LCD 가격을 굉장히 교란을 많이 했죠. 그렇게 네.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업체들도 힘들어진 힘들어졌고. 건데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수율이 안 나와도 그냥 생산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가격을 계속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부품들도 중국 업체들이 난입을 해 있는 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적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하면서 부품주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좀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말씀하신 그 디스플레이는 너무 카메라 유명하고. 모듈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그 저가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네. 갤럭시 A 시리즈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약간 네, 저가 카메라 모듈들. 써니 옵티컬이나 오필름 같은 그 중국 업체들이 대표적이고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저가 모델 같은 경우는 오필름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자 그런 것들이 이제 단가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맞추기가 네. 쉽지가 않고. 그 마찬가지로 뭐 작년에 한창 이제 업계에서 이슈가 됐던 게 ODM. 네, ODM도 그렇고요. 네.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기판 사업들을 다 철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교란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기판 그 위에 네. 기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나 칩이나 네, 전자 맞습니다. 부품들을 얹게 되는 그 네. PCB. 그래서 이게 IT가 더 어려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다음번 차기 모델에 어떤 부품이 이제 채택이 된다고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다음부터 실적 추정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트래킹이라든지 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사실 이제 부품주들 투자하실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뉴스 기사 찾아보고 사업 보고서 찾아보고 해보시면은 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다 써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회사는 다 자기네가 다 경쟁이 제일 좋다 그러죠. 잘한다. 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써 있는데 네. 사실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진짜로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는 부품사인가를 보시면은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가늠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문제네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뭐 이런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자기 자기 밑에 있는 부품사가 다른 세트 자기 경쟁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옛날엔 네. 되게 심했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낮긴 한데 기술적인 부분이 그쵸. 유출될 우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한테 납기해주기로 했는데 더 큰 회가 가서 달라고 하면은 제 먼저 주는 거 아니야? 납기를 못 맞출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데 공급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압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부품사는 정말 협상력이 있는 회사고 그렇죠. 기술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트 업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많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긴 한데 부품주들 공부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낫다 이거죠. 네. 그냥 삼성전자 하나에만 목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냥 뭐 지난번에 100원에 가져오던 거 이번에 70원, 다음번에 50원. 그러면 그냥 앉아서 깎이는 회사들보다 협상력을 갖고 그러면 다음번에 애플 쪽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회사. 맞습니다. 저도 많이 그 주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사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 비용을 많이 통제하고 네. 신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공정을 많이 단축시키고 해서 이익률을 조금 높였어. 바로 이제 고객사에서 바로 CR 맞습니다. 후드룩 그냥 패는 거야.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사가 그렇게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기도 굉장히 고객사가 많이 다변화가 돼 있고 그래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러니까 오해 이제 삼성이 붙어 있으니까 삼성전자 많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표 사업인 MLCC 같은 경우는 매출의 절반이 중국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도 사실 뭐 애플이 사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돼 있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애플 매출의 60%가 애플입니다. 절대적이고 그 밑에 있는 그 스몰캡으로 볼 수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다변화돼 있는데 있잖아요. 예전에 뭐 FPCB나 이런 한창 잘 나갈 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애플이나 다른 업체들이랑 조금 익스포저가 같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제 커버리지 안에서는 뭐 아모텍이라든지 와이솔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 쪽 얘기를 너무 안 했네요. 애플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긴 애플 했는데 얘기만 해가지고 삼성에서는 폴더블 얘기가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기댈 거는 폴더블 쪽.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다음번 모델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 모델 한번 지를까 말까 정말 클릭까지 갔었는데 와이프 얼굴이 떠올라서 이번 모델 정말 사고 싶기는 한데 이게 판매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폴더블 폰이? 일단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이게 폴더블이 비싼 거 아니냐.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현재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폴더블도 이제 양산이 많이 되고 부품 같은 경우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씩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만드는 원가 자체도 많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삼성 폴더블의 가격도 좀 의미 있게 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더블 그 가격이 인하된다라는 건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역시나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CR 단가 인하 압력을 더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보실 때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냐 아니면 정체가 돼 있는 시장이냐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부품의 단가까지 떨어지면은 그거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최악인데. 폴더블은 사실 이제 저희 추정치로는 올해 그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을 350만 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1,500만 대 가까이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하가 나오더라도 시장의 성장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외형이 매출액의 외형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폴더블에서 시야를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오히려 실제 폴더블의 출하량이 어떻게 성과가 어떻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폴더블 폰이 올해 350만 대, 내년에 1,500만 대 정도. 네. 삼성만요? 아니면은 삼성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만 잘해서 내년에 4배, 5배 많이 팔리면 네. 뭐 단가를 좀 인하를 하더라도 양쪽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룸이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주를 볼 때도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폴더블 폰에 더 많이 부품이 들어갈 네. 그런 회사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가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더블의 출하가 가장 이제 성장의 폭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쓴 부분들 중에서는 KH바텍을 저는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투자를 잘해서 폴더블 폰 하나 살 정도의 돈을 좀 벌고는 싶은데 정말 어려워서 현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차라리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폰이나 이 IT 부품주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식의 투자가 네.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는 네. 나을 것 같다. 네. 현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성장하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냐 아니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아이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지금 선호를 하는 이유도 하반기 아이폰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선호를 하는 거고요. 네. 삼성에서 폴더블 서플라이 체인을 선호하는 이유도 기존의 삼성 스마트폰보다 폴더블이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로 스크리닝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그 실제로 이 회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가 실제로 다변화가 잘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갤럭시 S 출시일, 아이폰 출시일, 출시 이후에 부품주를 사시는 거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품주들은 출시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이런 기대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시행착오일 수 있어요. 뭔가 딱 출시가 됐을 때 그때 보고 괜찮네. 그럼 이미 이제 주가는 날아가 있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 있을 시점에 이제 뒤따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토픽으로는 아까 이제 LG노텍, 네, LG노텍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토픽을 따로 혹시 중소형주 중에서는 KH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KH바텍 정도? 관련돼서는 이제 KH바텍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쉽게 표현하면 IT 부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거의 스마트폰 부품 위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두는 분야이긴 한데 또 실전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서 종종 좀 저희가 조언을 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